응급실에 도착한 서진은 의사와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이 괜찮나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현재 의식은 돌아왔지만 뇌 스캔 결과가 걱정됩니다.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재호를 볼 수 있냐고 물었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병실로 안내된 서진은 침대에 누워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재호를 발견했어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는 분께는 축복이 함께할 거예요. 박재호의 발걸음은 어디를 가든 무게감이 흘렀습니다. 진해건설 본사 건물을 지나는 직원들은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였죠.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단하게 굳은 표정,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항상 완벽하게 다림질된 검은색 슈트. 오늘도 재호는 변함없이 권위 있는 모습으로 회사에 들어섰어요. 회장님, 오늘 투자 설명회 자료 준비됐습니다. 비서가 서류 뭉치를 건네자 재호는 대답 없이 받아들었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던 그의 눈에 수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지? 우리 강남 프로젝트 수익률이 왜 이 모양이야? 재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신뢰 온도를 떨어뜨렸습니다. 비서는 당황한 기색으로 말을 더듬었죠. 그게 근로자 안전 문제로 공사가 일주일 지연되면서 재호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안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봐?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약자는 기억되지 않아. 이 바닥에선 결과만이 중요하다고 몇 번을 말해야 되지?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재민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재호의 동생 재민은 현관은 대조적으로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임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고 직원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형,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요. 투자자들 앞에서 빛나야 할 시간이죠. 재민은 형에게 다가가 넥타이를 만졌어요. 이거 좀 삐뚤어졌네. 제가 다시 매드릴게요. 재호는 동생의 행동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 재민은 유일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재민은 능숙하게 넥타이를 다시 매주며 말했습니다. 형 없으면 우리 회사 안 굴러가요. 오늘도 형이 해내실 겁니다. 그래. 재호의 차가운 대답이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부드러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투자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죠. 발표를 시작하며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진해건설의 미래 비전을 설명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투자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에 앉은 재민은 표면적으로는 형의 발표에 감탄하는 표정이었지만 슬쩍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의 눈빛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계산된 차가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발표를 마친 재호는 사무실로 돌아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득 책상 위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아내 서진과 8살 딸 다은이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재호 자신은 미소 한 번 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시계를 확인했어요. 벌써 저녁 8시였습니다. 오늘도 약속한 저녁 식사 시간을 놓칠 것 같았죠. 재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다은이 재웠어? 전화기 너머로 서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아빠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약속 지켜주실 거라고 했잖아요. 재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생겼어. 내일은 시간 내볼게. 재호는 통화를 마치자마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소와 같다면 이런 감정에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오늘은 왠지 딸 다은의 실망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우고 다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회사는 언제나 최우선이었죠. 형, 이제 그만하시죠. 호텔로 돌아가셔야 할 시간인데요. 재민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조금만 더 확인하고 가려고. 재민은 미소 지으며 형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투자자들 반응 정말 좋았어요. 모두 형 덕분이죠. 내일은 좀 쉬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재호는 대답 없이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재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민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살짝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먼저 나가 있을게요. 형도 곧 나오시죠?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이 나간 후 그는 마지막으로 메일을 확인하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늦은 시간이라 건물은 이미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재호는 안으로 들어갔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재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무척 길게 느껴졌어요. 호텔 지하 주차장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그는 문득 목이 말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불편함이었죠. 층수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가 천천히 숫자를 바꿔갔어요. 5층, 4층, 3층. 재호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찾아온 심한 어지러움에 그는 엘리베이터 벽을 짚어야 했죠. 무슨 일이지? 재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마치 공기 중에 산소가 급격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비상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엘리베이터 천장의 통풍구에서는 무색무취의 가스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설계된 장치였어요. 재호의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는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죠. 마지막 의식이 사라지기 전 재호의 머릿속에는 딸 다은의 웃는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약속을 또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완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호텔 직원이 주차장에 도착한 엘리베이터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바닥에 쓰러진 재호를 발견했습니다. 즉시 호텔 보안팀과 구급대가 호출되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호텔 매니저가 재호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도착해 재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산소 포화도가 매우 낮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재호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맥박은 불안정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의료진은 재호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응급 처치를 했어요. 그러나 그의 뇌는 이미 상당 시간 동안 산소 부족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서진에게 연락이 닿은 것은 그로부터 30분 후였습니다. 그녀는 잠든 다은을 이웃에게 맡기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복도를 뛰어가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걱정, 그리고 동시에 이 기회에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응급실에 도착한 서진은 의사와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이 괜찮나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현재 의식은 돌아왔지만
뇌스캔 결과가 걱정됩니다.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재호를 볼 수 있냐고 물었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병실로 안내된 서진은 침대에 누워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재호를 발견했어요. 여보, 서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인식도 없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재호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은 병원 복도에서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어요.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입니다. 뇌 산소 부족으로 인한 손상이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지속될까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의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건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몇 주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죠. 때로는 영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어요.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휩쓸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과 당혹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죠. 그녀가 알던 냉정하고 무서운 재호는 사라지고 지금은 그저 혼란스러워하는 한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 후 재호는 퇴원 허가를 받았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집으로 안내하는 차 안에서 재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내가 부동산 회사 회장이었다고요? 서진은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네, 진해건설이라는 회사죠. 하지만 지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집에서 쉬면서 회복에 집중하세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모서리가 모두 깎인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열리며 다은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빠. 그녀는 기쁨에 차서 외쳤어요. 하지만 재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자 다은은 멈춰서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서진이 다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어요. 다은아, 아빠가 지금 많이 아프셔. 기억이 잠시 사라졌단다. 우리가 아빠 기억 찾는 것 도와줘야 해. 다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재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전 다은이에요, 아빠 딸. 그녀의 순수한 미소에 재호도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재호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값비싼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사진.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진 속 자신은 웃지 않고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내가 정말 저런 사람이었나? 재호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아빠, 제 방 보여드릴까요? 다은이 재호의 손을 잡아당겼어요. 서진은 그들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전의 재호라면 분명 지금은 바쁘다며 거절했을 텐데 지금의 재호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래, 보여줘라고 대답했죠. 다은의 방은 핑크색 벽지와 인형들로 가득했습니다. 재호는 아이의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책상 위에는 그림책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다은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재호의 눈길을 끌었어요. 아빠와 함께라고 적힌 그림 속에는 다은과 함께 놀이공원에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 그린 거니? 재호가 물었어요. 다은은 조금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빠랑 가고 싶은 곳이에요. 아직 안 갔어요. 아빠가 항상 바쁘다고 하셨거든요. 재호의 가슴이 아려왔어요.
기억은 없었지만 자신이 딸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다은아. 저녁 식사 시간 서진은 테이블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재호가 식탁에 앉자 다은이 물었어요. 아빠, 오늘은 안 늦으셨네요? 그 말에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호는 혼란스러웠지만 무언가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자신은 늘 늦게 들어왔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오늘부터는 일찍 들어올게. 그가 답했고 다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재호는 무의식적으로 주방으로 향했어요. 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재호는 멈춰서서 고개를 갸웃했어요. 설거지요. 왜요? 서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설거지를 한 적이 없어서요.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밤 다은은 재호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서진은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남편이 딸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변한 것은 분명했지만 이 변화가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아직 판단할 수 없었죠. 한편 진해건설에서는 재호의 부재를 기회로 삼은 재민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해 형의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대리 회장직을 자처했어요. 형님께서 회복하실 때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재민의 눈 속에 숨겨진 야망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회의가 끝난 후 재민은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재호는 눈을 뜨자마자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어요. 이 집, 이 침대, 옆에 누워있는 여자, 모두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르게 편안함도 느껴졌죠. 그는 조용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날카로운 윤곽의 얼굴, 단단한 체격, 그러나 눈빛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재호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다양한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도마를 꺼내고 야채를 썰기 시작했어요.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요리를 하고 있을 때 다은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왔어요. 아빠 뭐 하세요? 다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도시락 만들고 있어. 오늘 학교 가지? 다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가 저한테 도시락을 만들어 주신 적이 없는데요. 그녀의 말에 재호는 잠시 손을 멈추었어요. 그렇다면 자신은 어떤 아버지였을까? 기억은 없지만 딸의 반응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만들어줄게. 재호가 말했고 다은은 기뻐하며 그를 꼭 안았어요. 그 순간 서진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도시락을 만드는 재호와 그를 안고 있는 다은을 보고 멈춰 섰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어나셨네요. 서진이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도 어색했습니다. 재호와 다은 사이의 친밀함이 낯설게 느껴졌죠. 아침을 함께 먹은 후 재호는 다은을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고 자청했어요. 서진은 반대하려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그녀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의 변화가 너무 극적이었습니다. 냉정하고 일만 생각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상한 아버지와 남편으로 변한 것이죠. 그녀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은의 학교 앞에서 재호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 다은이 기쁘게 웃으며 학교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재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감정을 느꼈어요. 기억은 없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호는 서재에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많은 서류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었죠. 책상 위에는 진해건설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는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되었을 무렵 재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 프로젝트 보고서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장치를 최소화하라는 자신의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한 노동자 사고에 대한 후속 보고서도 있었어요. 재호는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는 믿을 수 없었어요. 더 많은 서류를 찾아보니 자신이 얼마나 냉혹하고 이익만을 추구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고충은 무시하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었죠. 재호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의 자신과 서류에 기록된 자신은 너무나 달랐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저녁 다은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재호는 밝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는 다은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물어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은은 아빠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에 무척 행복해 보였어요. 저녁 식사 후 재호는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행복했나요? 그의 질문에 서진은 잠시 말을 잊었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상태를 생각해 망설였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당신도 점점 변해갔어요. 일이 최우선이 되었죠. 재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내가 기억은 없지만 당신과 다은이를 소홀히 한 것 같네요. 서진은 놀랐습니다. 재호가 사과하는 것은 처음 듣는 일이었어요.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서진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의 파도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재호일까?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변화가 일시적인 것은 아닐지 의심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재호는 또다시 다은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용기를 내어 회사로 향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을 어떻게든 바로잡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진해건설 본사 앞에 선 재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건물은 웅장했고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외관은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듯 했어요. 재호는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놀라움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죠. 회장님, 프런트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벌떡 일어났어요. 오늘 오신다는 연락을 못 받았는데. 재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왔어요. 재민이는 어디 있나요? 직원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사님은 지금 이사회와 미팅 중이십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드릴까요?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방해하지 않을게요.
제 사무실에 잠시 있다 갈게요. 그의 사무실은 건물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 고급스러운 가구, 그리고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까지 모든 것이 권력과 성공을 상징했어요. 재호는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가 마지막으로 검토하던 서류들이 놓여 있었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문득 그의 시선이 책상 위 사진에 멈췄어요. 다은이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재호는 사진을 집어들고 유심히 바라보았죠. 사진 속 자신의 표정에서는 기쁨보다는 의무감이 더 느껴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셨군요. 건강은 어떠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재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제가 최근에 어떤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었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비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컴퓨터를 켰어요. 회장님께서는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와 정민석 의원의 해안 리조트 건설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정민석 의원? 재호의 기억 속에는 그런 이름이 없었어요. 그 사람과 우리 회사는 어떤 관계죠? 비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건 재민 이사님께서 더 자세히 아실 겁니다. 그녀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어요. 재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복잡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고마워요. 오늘은 그냥 몇 가지 서류만 확인하고 갈게요. 비서가 나간 후 재호는 컴퓨터를 켜봤지만 비밀번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대신 서류함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각종 계약서와 회의록을 살펴보던 중 그는 정민석 프로젝트라고 적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리조트 건설 계약서와 함께 몇 장의 메모가 있었어요. 메모에는 그의 필체로 정민석 뒤를 조사할 것,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확인 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정민석을 조사하고 있었다고? 재호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고가 정말 우연이었을까? 집으로 돌아온 재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다은이 그에게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사무실에서 발견한 메모가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는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아빠, 내일은 학교에서 소풍 가요. 같이 도시락 만들어 줄래요? 다은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죠. 재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같이 만들자. 식사 후 다은은 거실에서 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공을 던지며 놀다가 실수로 공이 지하로 통하는 문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다은이 공을 주우러 갔을 때 평소에는 잠겨있던 지하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빠, 여기 뭐가 있어요? 다은이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재호가 다가가 보니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는 다은에게 잠시만 기다려봐라고 말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지하 창고는 어둡고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재호는 전등 스위치를 찾아 켰습니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구석에 놓인 금고였습니다. 재호는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비밀번호를 알 리 없었지만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다은의 생일 8글자를 입력하자 놀랍게도 금고가 열렸어요. 그 안에는 여러 서류와 USB 그리고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다은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은아,
이제 씻을 시간이야. 네, 엄마. 다은이 대답했습니다. 재호는 다은에게 먼저 올라가 아빠는 금방 따라갈게라고 말했어요. 다은이 올라간 후 그는 금고의 내용물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들은 대부분 정민석 의원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불법 토지 거래, 리베이트 수수, 환경 규제 위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USB를 확인해 보니 계좌 내역과 비밀회의 녹음 파일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이 정민석의 부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녹음기에 저장된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것은 재호와 정민석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녹음에서 재호는 정민석의 비리를 알고 있다고 말했고 정민석은 그를 위협했어요. 그리고 대화 끝에 놀랍게도 재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좀 진정해. 우린 모두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재호는 충격으로 몸이 굳었어요. 자신의 동생, 재민이 정민석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고 직전에 자신이 이 모든 비리를 폭로하려고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의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재호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이제 그는 자신의 기억 상실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적인 음모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의 동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창고에서 나온 재호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고 그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욕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죠. 내가 누구였든 지금의 나는 진실을 밝혀야 해. 침대에 누운 서진이 책을 읽고 있을 때 재호는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섰습니다. 서진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진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재호가 이렇게 부드럽게 대화를 요청한 적은 거의 없었죠. 무슨 일이에요? 재호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사고 전에 제가 정민석이라는 사람과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이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회사에 다녀왔어요. 재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지하 창고에서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정민석의 비리를 내가 조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최근에 너무 예민해져 있었어요. 누군가를 조사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았죠. 그저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만 했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재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민이요? 왜요? 그냥 느낌이 좋지 않아서요. 재호는 아직 자신의 의심을 모두 털어놓고 싶지 않았어요. 서진은 책을 덮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재민은 당신 앞에서는 항상 다정한 동생이었지만 뒤에서는 달랐어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왔죠. 하지만 당신은 그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재호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을 가지고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를 더 찾아야 했죠. 아침 일찍 재호는 다은과 함께 약속대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소풍날 아침이라 다은은 무척 신이 났어요. 아빠, 김밥 더 말아주세요. 재호는 미소 지으며 김밥을 말았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다은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그는 택시를 타고 사고가 일어났던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보안팀을 만난 재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지 물었어요.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회장이라는 그의 위치 덕분에 결국 허락을 받았습니다. 보안실에서 영상을 확인하던 중 재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엘리베이터 내부 영상이 사고 직전 몇 분 동안 끊겨 있었습니다. 이건 왜 이런 거죠? 재호가 물었어요. 보안 담당자는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시스템 오류였던 것 같습니다. 사고 조사 당시에도 이 부분이 지적되었지만 기술적 문제로 결론이 났어요. 재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영상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엘리베이터 외부 영상에서는 사고 몇 시간 전 엘리베이터 정비를 위장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낯익었어요. 정민석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이 영상 복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호가 물었고 보안 담당자는 머뭇거리다 USB에 복사해 주었어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재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사고는 분명 계획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재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김비서였습니다. 회장님, 급하게 뵙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김비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재호는 조용한 카페에서 김비서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주의를 경계하며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재민 이사님의 제 노트북에서 발견한 이메일 기록입니다.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됐어요. 회장님 사고 직전 재민 이사님이 정민석 의원과 나눈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재호는 서류를 훑어보았어요. 그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민은 정민석과 함께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죠. 엘리베이터 사고는 그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억상 실증에 걸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가 가진 증거의 존재를 모르게 될 테니까요. 왜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거죠? 재호가 물었습니다. 김비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이 항상 냉정하고 어려운 분이셨지만 적어도 정직하셨어요. 그리고 재민 이사님이 저를 이용해 회사 기밀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재호는 감사의 뜻을 전하고 김비서와 헤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었어요. 다음 단계는 재민과 직접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서진과 다은의 안전을 확보해야 했어요. 집에 돌아온 재호는 서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진은 처음에는 믿기 힘들어했지만 증거를 본 후에는 충격에 빠졌어요. 어떻게 재민이 이런 짓을? 당신과 다은이 오늘 외가에 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재호가 부탁했습니다. 내일 재민을 만나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해요. 서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이미 변호사에게 증거를 맡겨뒀고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이 공개되도록 조치해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재민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어요. 재민은 평소와 같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형, 더 좋아 보이네요. 기억은 어때요? 재민이 물었지만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있었어요. 재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점점 돌아오고 있어. 특히 정민석에 관한 기억들이. 재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재호는 책상 위에 증거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어, 재민아. 내가 정민석과 함께 나를 해치려 했던 것도
회사를 차지하려는 계획도. 재민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형은 기억 못하겠지만 나는 10년 전부터 이 날을 기다렸어. 항상 형의 그림자 아래에서 형의 명령만 따르는 착한 동생 역할을 하면서. 재호는 동생을 바라보며 슬픔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어? 내가 널 그렇게 대했니? 재민의 눈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형은 항상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했어. 내 의견은 무시하고 내 능력은 인정하지 않았지. 이 회사는 내가 없었다면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거야. 재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과거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재민의 말에 진실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재민아. 내가 널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재민 이사님, 체포하겠습니다. 횡령 및 살인미수 혐의로요. 재민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재호를 바라봤어요. 형? 재호는 슬픈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때 그 재호가 아니야. 경찰이 재민을 연행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재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제간의 배신이라는 쓰라린 현실을 직면하는 것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큰 충격이었어요. 사무실에 홀로 남은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만들어온 이 거대한 제국, 그러나 그 내부는 부패와 배신으로 가득 차 있었죠. 회장님,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비서가 들어왔어요. 방금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민석 의원도 체포됐다고 합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오후 3시에 이사회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표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재호가 들어서자 모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재민의 편에 서 있었을 텐데 지금은 누구도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죠.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를 내려놓았어요. 이것은 제 사직서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재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진해건설은 조만간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정민석 의원과의 불법적인 거래, 그리고 내부 비리에 관한 모든 증거를 제가 직접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한 이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재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정당하게 다시 세워질 뿐이죠. 임시회장으로는 김영수 부회장을 추천합니다. 그는 이 모든 사태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재호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그는 진해건설의 회장직에서 사임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는 가운데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몇 주 전 불의의 사고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고 제가 발견한 내부 비리와 관련이 있었죠. 기억은 잃었지만 양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저에게 진실을 찾도록 이끌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민 이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정민석 의원과의 관계는요? 재호는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변했어요. 재민은 제 동생입니다.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한동안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들을 소홀히 했으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재호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진과 다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서진이 물었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안았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은이 달려와 그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아빠, 이제 회사 안 가요? 재호는 딸을 들어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분간은 아빠가 계속 집에 있을 거야. 우리 다은이랑 많이 놀아줄 수 있겠다. 그날 밤 서진은 침대에 누운 재호에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었던 회사를 그렇게 쉽게 놓아줘서. 재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기억이 없으니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 온 그 회사는 결국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원들도 가족도 결국에는 저 자신도요.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변했어요. 정말로. 재호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마음은 알아요. 당신과 다은이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신문 일면에 자신의 기자회견 사진이 실린 것을 보았어요. 헤드라인은 진해건설 회장 사임, 정재계 유착 비리 폭로였습니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날씨가 무척 좋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이렇게 맑은 것은 오랜만인 것 같았어요. 아빠, 오늘 공원에 가요. 다은이 재호의 옆으로 뛰어와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엄마도 같이 가자. 공원에서 재호는 다은이 자전거 타는 것을 도와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서진은 벤치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재호는 문득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돈과 권력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놓쳐왔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죠. 해가 저물 무렵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재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김영수 부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재호 회장님. 김영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임시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재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잘 됐군요. 회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영수가 계속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시작하셨던 사회환원 프로젝트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직원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그 계획들 말입니다. 재호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했었다니 사고 전에 자신도 변화하고 있었던 걸까요? 물론이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재호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다은이 그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내일은 뭐해요? 재호는 딸을 안으며 미소 지었어요. 글쎄, 뭐 하고 싶니? 다은이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아빠랑 같이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요. 그래, 내일 놀이공원에 가자. 재호가 대답하자 다은은 기쁨에 겨워 소리쳤어요. 서진도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호는 행복감에 젖어 생각했어요. 비록 과거의 기억은 잃었지만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